예, 보신 것처럼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고 가계의 부담이 점점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난방비 상승 원인과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이제 받아본 시민들 얘기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마 이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 월 단위에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 네. 확 체감이 옵니다. 지금 난방비가 주로 이제 이 난방비의 주원은 가스거든요. 예.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느냐? 올해 4차례 인상이 됐어요. 인상폭만 38%. 어이고.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에요. 많이 올랐네요. 예. 이건 평균이고요. 아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셨던 분은 야, 두세 배 올랐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위 한파 때문에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난방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야 봐라. 국제유가 내려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도 보이던데 왜 이렇게 가스 가격만, 경유 가격만, 등유 가격만 계속 오르느냐. 푸틴이 쏘아올린 공, 가장 약한 취약한 고리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 경유, 유럽이 경유 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비슷비슷하니까 계속해서 이 등유라든가 그리고 이 가스 난방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가게도 문제지만 네. 나홀로 사시는 1인 가구, 그다음에 노인 가구, 자영업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실제로 국내 LNG 수입 단가를 네. 따져봤더니 현물 1톤당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한 570달러 선이었던 게 올해 9월에는 1,465달러예요. 2배 넘게 거의 예.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지난해보다 올해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전량 에너지 달러 갖고 수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 인상분까지 더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체감하시는 이 난방비가 굉장히 정부가 오른 인상폭 이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이제 현실화하면서 난방비 절약을 위한 웃지 못할 팁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어떤 게 네. 있나요? 발열레 입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 목폴라를 입고 왔는데요. 네. 발열레이 기본이에요. 발열레이. 네, 그다음에 수면 양말, 네. 그다음에 파자마. 이런 거는 기본 이제 월동 장비는 기본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집안에서도 실내 찬 공기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10월, 11월 되면 가서 이제 뽁뽁이 네. 이제 이 창에 이제 붙이는. 붙여주는 거. 그다음에 난방 텐트가 등장을 했어요. 거실에. 여기다가 커튼이 패딩 커튼이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가전업체들도 난방기구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특히 1인 가구 예. 커뮤니티를 통해서 난방비 아끼는 방법이 지금 화제인데 보일러 밸브를 완전히 트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하게 틀어놓으면 약간씩 나오거든요. 네. 아끼는 법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온수 쪽으로 틀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냉수 방향으로 틀어놓게 되면 한꺼번에 확 나올 때 물 좀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일러 켤 때 가습기를 함께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난방이 네. 오래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두꺼운 커튼이라든가 이제 카펫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어서 아주 사소하지만 워낙에 난방비 이제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팁들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처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냥 가족들 단위로 사는 분들보다 1인 가구. 1인 가구가 네. 더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밥 한 줄 만드는 거하고 김밥 이제 2줄 만드는 거, 3줄 만드는 거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예. 네. 나 혼자 산다고 난방 끌 수는 없잖아요. 난방을 틀긴 틀어야 되는데 이거를 틀다 보니 혼자 다 감내하다 보니까 오히려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아이고, 예. 4인 가구가 살든 1인 가구가 살든 어쨌든 난방을 끄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가 들어와서 살면 오히려 더 훈훈해지겠죠. 사람들이 돌아주는 온기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가스 요금 인상폭만 40% 가까이 올랐다라고 네. 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는 막 4만 원, 5만 원, 6, 7만 원이 나오니 혼자 부담해야 되는 게 이제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나홀로 사시는 분들 가운데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런 난방비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에너지 바우처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이번 겨울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이제 여름철 냉방을 위해서 그리고 네. 이제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연 2회 발해가 돼요. 단지 대상이 기존의 생계 의료 교보를 갖고 있거나 주거 교육 관련해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인데 이게 세대별로 가격이 좀 다릅니다. 1인 세대의 경우에 한 14만 8천 원 정도를 그리고 4인 세대의 경우는 27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정부가 이제 올해는 워낙 이제 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지역 아동센터의 난방 기기와 월 한 10만 원 가량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경로당에도 월 한 37만 원 정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취약계층이 꽤 많습니다. 117만 가구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바우처도 제공을 하지만 단열 시공도 지원하게 돼서 만약 이런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각종 에너지를 차감할 수 있는 포인트 정도로 이제 누적해서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